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요,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. 바세린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시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과학적으로는 안녕하세요, 김 원장님입니다. 자, 추성호님이 립밤을 얼굴에 막 이렇게 바르는 장면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? 자, 아니 저걸 왜 얼굴에 저렇게 발라? 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건데, 자, 근데 그 립밤이요 사실 바세린이에요. 자, 웃긴 장면처럼 보이지만요 피부학적으로 보면 꽤 합리적인 행동이에요. 오늘은 환절기마다 피부가 유독 예민해지는 이유, 그리고 바세린이 왜 환절기 생존템이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. 피부는요 수분과 유분의 균형으로 유지가 돼요. 자, 그런데 환절기에는 공기 중에 습도도 확 떨어지고 기온차도 확 크게 벌어지면서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버리거든요. 자, 이때 피지선의 활동도 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하고 각질은 일어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. 자, 젊을 때는 피지선이 좀 열일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막 피지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수분이 빠져나가도 어느 정도 버텼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유분이 줄어들고 피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인공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바세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바세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습제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건 보습제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. 자,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미 피부 속에 머금어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밀폐제예요. 자, 피부는 각질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지질막이라고 있는데, 즉 기름층이 수분을 잡아둬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손상이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막 메마르고 자극받고 그런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바세린은 그 손상된 장벽 위에다가 아주 강력한 인공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자, 그래서 바세린 단독으로는 보습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히려 바세린만 이렇게 떨렁 바르잖아요. 그러면 이 속건조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. 자, 즉 바세린은 수분을 잠그는 뚜껑입니다. 자, 그래서 뚜껑을 닫기 전에는요 물을 채워줘야겠죠. 자, 정확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. 세럼이나 앰플, 에센스 이런 것들 있죠? 이런 걸로 피부 속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수분크림을 발라서 이 또한 수분 충전을 충분히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위에 바세린으로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봉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걸 슬러깅이라고 하는데, 자, 밤에 하면요 다음날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바세린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시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. 자,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페트롤라툼, 즉 바세린이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거든요. 자, 바세린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지방산이 포함되지 않아 있고요. 그리고 피부에 닿아도 말라세지아균이나 피지균 이런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여드름 치료 중에 건조나 자극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저도 실제로 여드름이 있으면서 아토피나 민감 이런 거 같이 있는 분들께 바세린을 함께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려요. 그런데 단 주의할 실점이 있는데,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낮에 먼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때 바른다거나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자, 얇고 균일하게 발라주시되 또 바르기 전에는 피부에 피지나 각질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바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. 자, 눈가는 피부가 얼굴 중에 제일 얇은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잔주름 또한 가장 빨리 생기고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한데, 아이크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는 거예요. 마치 이렇게 랩 씌워주는 것처럼요. 그럼 보습 지속력하고 탄력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이제 같이 바르시면 더 효과적으로 보습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. 이때 섞어 발라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, 물론 섞어 바르시면 좋긴 하겠지만 가장 크게 효과를 보시려면요 수분크림으로 얼굴 속에다가 보습을 충분히 해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 뚜껑 덮는 역할로 바세린을 발라주셨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레이저나 필링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. 그 다음에 훅 케어로요 바세린하고 선크림 조합이 웬만한 재생 연고만큼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자, 이거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얘기를 한 내용인데, 자, 요거는 자극 없이 보호막
점막을 형성해서 피부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바세린하고 선크림하고 섞어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. 자, 선크림을 먼저 발라요. 그 다음에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핸드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. 핸드크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얇게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. 이거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많이 쓰시던 방법인데 크림을 듬뿍 바르고요. 그 다음에 바세린도 좀 듬뿍 발라줘요. 자, 그 다음에 비닐 장갑을 딱 끼고 자잖아요. 그럼 다음날 손이 완전 아가손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저도 자주 하는 방법인데 손이 좀 거칠거칠하거나 굳은 살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. 이럴 때 한 번씩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. 나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자극적인 각질 제거제 쓰시지 마시고, 자, 대신 수분 크림을 좀 발라주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낭낭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각질이 눌리고 불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바세린은 밀폐력이 강해요. 왜 뚜껑처럼 쓴다고 했잖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꼭 피부가 깨끗한 상태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물질 남은 상태, 뭐 피부 먼지가 붙어있는 상태, 뭐 피부 피지가 꽉 차 있는 상태, 이런 상태에서 바세린을 덮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요,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진물이 남아있는 상처에 바르면 감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끈적임이 불편하셔서 싫으신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. 자, 그런 분들은요,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마른 티슈로 이렇게 살짝살짝 콕콕 눌러주시면 훨씬 더 덜 끈적거리시고 편안하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유통기한은 보통 3년 정도 되니까요. 유통기한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? 오늘의 핵심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바세린은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이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는 뚜껑이자 밀폐제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는 꼭 화장품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된다. 자, 세 번째,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는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뭐 먼지, 피지, 뭐 각질들을 충분히 깨끗하게 제거해준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. 자, 피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. 자, 수분을 채우고 막아주면 간단한 문제예요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자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